자, 회원가입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볼 건데 요 순서대로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멤버 테이블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ID, 레지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 네임 이렇게 들어가게끔 구현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저는 요거 지우고요. 여기다가 멤버 테이블 생성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라고 적어주시고 create 테이블 그 다음에 멤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게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d는 똑같아요. id는 위에 아티클 이렇게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누구까지? 업데이트 데이트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아이디를 반영해 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로그인 아이디를 엄청나게 많이 입력할 일은 없으니까 차를 한 100자 정도 100자 정도 쓸까요? 많이 입력한다. 50자 잡시다. 50자.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난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근데 얘는 난널만 적어주면 안 되고 뭐도 적어줘야 되냐면 유니크 키도 여러분들 같이 걸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로그인 아이디라는 거는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에다가는 여러분들 유니크까지 이런 식으로 걸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인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해줄 건데 자, 로그인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상에 저장될 때는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평문으로 비밀번호로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녀석이 이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길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는 굳이 암호화까지는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임도 마찬가지죠. 네임 한 50자 정도 적어주시고요. 난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멤버 테이블을 생성했죠. 그러니까 멤버 테이블을 생성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db.sql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너 했으면 이런 식으로 반영을 좀 해주세요.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 여기다가 여러분들 from 당연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는 없겠죠. 그렇죠? ID, 레지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그러면 일단 요게 됐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저는 뭐 할 거냐면 멤버 클래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멤버 클래스. 자, 그래서 여기 아티클 패키지가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강사가 이렇게 적어준 대로만 살짝 흉내를 내도 그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new 한 다음에 패키지, 자, 멤버 패키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할 거다? 멤버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멤버라고 적어줬을 때 여기에는 뭐뭐 필요해요? private, 그 다음에 int id 필요하고요. private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적을 때 요거 id, 레지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네임 순,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여기다가 클래스에다가 인스턴스 변수를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로그인 아이디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그인 패스워드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임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얘도 여러분들 데이터 가져올 때 요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쓴다? 멤버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아티클 맵이니까 그냥 멤버 맵이라고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자, 로그인 아이디랑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코드가 뭐 이상하게 돼 있네요. 아티클도 그렇게 돼 있나? 여기 보니까 세미콜론 다 이상하게 돼 있네요. 자,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멤버 맵이라고 다 적어주면 되겠죠. 멤버 맵,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뭐예요? 네임도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네임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티클처럼 저는 어떻게 no arg constructor 넣어주시고 or arg constructor 그 다음에 데이터까지는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멤버 클래스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컨테이너로 가야죠. 컨테이너로 가서 여러분들 뭐 만들어야 돼요? 자, 저는 사전에 다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멤버 리포지터리라고 어차피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멤버 리포지터리, 그 다음에 멤버 서비스, 그 다음에 멤버 서비스. 그러니까 아티클 컨트롤러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멤버 컨트롤러,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멤버 리포지터리 순,
근데 저는 요 멤버를 위에다가 만들 겁니다.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왜냐면 이 멤버에 관련된 내용이 아티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멤버를 먼저 위에다 만들고 그 다음에 아티클 순으로 만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러 따로, 그 다음에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묶어둘게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멤버 리포지터리 new 멤버 리포지터리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멤버 서비스 new 멤버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 new 멤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컨트롤 눌러가지고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멤버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여기다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멤버,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멤버. 자,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서비스랑 이제 리포지터리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접어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에서 이제 여기서 구현을 몇 개를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이 아티클 리포지터리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티클스 구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누구도 굉장히 비슷하겠어요? 얘도 똑같죠? 그러면 얘도 여기다가 저는 멤버스라 쓰겠습니다. 멤버스. 제가 일단은 컨트롤러만 구현해달라고 했으니까 멤버스. 그러면 얘는 이제 멤버가 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 이 멤버 했을 때 이상한 게 임포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임포트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에러가 뜨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아티클 컨트롤러는,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겠어요? 자, 앱으로 가서, 앱에서 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어떻게 퍼블릭,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 만들었고, 자, 스캐너가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군요. 그러면 저 이거 스캐너 이렇게 안 쓸게요. 얘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앱에서는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왜냐면 우리는 컨테이너에서 끄집어서 가져오면 되니까.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 있는 스캐너를 종료시켜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컨트롤러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멤버 컨트롤러도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에 있는 거 객체 연결해주면 되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앱이라는 게 실행되면서 이때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객체가, 컨테이너에 있는 객체 리모컨을 여기다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라이트, 리스트, 모디파이, 얘네들은 이제 아티클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는 케이스, 자, 유저, 멤버, 조인이라 쓰겠습니다. 조인.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멤버 컨트롤러에서 두 조인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얘는 굳이 RQ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일단 제가 나중에 RQ 쓰려나? 그래, 나중에 RQ를 쓸 수 있으니까 미리 그냥 두 조인 해가지고 RQ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두 조인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에 대한 로직을 처리하면 되는데,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로그인 아이디랑 뭐 패스워드랑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스트링 로그인 아이디, 스트링 로그인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트링, 자,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거는 컨펌도 필요하죠, 그죠? 왜냐면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까지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써주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while true. 자, while true라는 거는 무한 루프죠, 그죠?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로그인 id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프린트 해서. 자,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스트링 로그인 아이디에다가 컨테이너에 있는 스캐너 이용해서
넥스트 라인 써서 입력 받아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 아이디가 이제 뭐 트림 해가지고 공백 좌우 공백을 제거했는데 그 녀석이 뭐다? 이지 empty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양쪽에 공백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로그인 아이디 입력 안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 아이디 입력해달라 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브레이크 써버리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저는 컨티뉴라 써줄 거예요. 그럼 컨티뉴라 쓰게 되면 이 밑에 코드를 생략하고 어디로 넘어간다?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제대로 입력됐다라는 거는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입력됐으니까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로그인 아이디 입력. 자, 그러면 제가 얘만 해볼게요. 요 녀석만. 자, 그러면 요거 실행해서 자, 여기다가 유저 멤버 조인이라 써볼게요. 자, 조인이라 쓰게 되면 로그인 아이디 입력하죠. 근데 제가 여기다 엔터 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무한으로 계속 입력받을 때까지. 자, 그럼 띄어쓰기도 마찬가지 입력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유저 1 딱 입력하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구현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 패스워드 얘도 마찬가지죠. 로그인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자, 로그인 패스워드를 근데 여기서 입력을 했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입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로그인 패스워드가 마찬가지로 입력을 했지만,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로그인 패스워드 컨펌을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중 반복문 돌리겠습니다. 이중 반복문. 자,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했다 하면, 여기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로그인 패스워드 누가 들어온다? 확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로그인 패스워드 컨펌을 똑같이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확인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입력 안 되면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통과됐다? 그러면 브레이크 해가지고, 브레이크는 무조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해줘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하고 로그인 패스워드 equals 뭐랑? 내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똑같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false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력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로그인 패스워드를 입력했는데 로그인 패스워드 확인이랑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일치하면 true고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란 말이야. 그럼 false라는 건 참이니까 제대로 입력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여기다가 느낌표 반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true면 false니까 이 조건은 실행 안 될 테고, 얘가 만약에 false다 그러면 반전만 나서 true니까 그때는 로그인 비밀번호가 패스워드랑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로그인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컨티뉴해서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유저 멤버 조인이라 써주고, 자, 유저 1. 자, 로그인 패스워드는 1, 2, 3, 4라 쓸 건데, 제가 여기다가 1111 이렇게 입력하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죠?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2, 3, 4 다시 입력하면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돼요? 이름만 입력해주면 되겠죠. 미수 쭉 내려와서 여기다가 얘는 이름 입력이라고 적어줄게요. 이름 똑같이 써주면 돼요. 뭐? 네임 그 다음에 네임 얘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테스트 안 해볼게요. 그럼 이름 입력하면 이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로그인 아이디도 받았고 패스워드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하면 된다? SQL new SQL 이거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SQL append 써가지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insert into에 대한 쿼리를 날리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insert into에 대한 쿼리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 참고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참고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멤버라고 적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로그인 아이디, 얘는 로그인 패스워드, 그렇죠?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입력하면 되겠죠? 네임은 제가 아까 그렇죠?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적어주시고 네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인트 아이디 해줄 필요는 없는데 여기다가 인트 아이디 그냥 써줄게요. MySQL util이라 적어주고 insert 얘는 SQL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게요. %디번 회원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아이디 넘겨주면 되고, 뭐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 어차피 네임이라 썼기 때문에 %s님 회원 가입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는 네임 적어주면 되고, 근데 저는 네임이 따옴표로 감싸졌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볼까요? 정말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자, 여기다가 유저 멤버 조인이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 1, 자, 패스워드 1234 입력했고 제대로 입력 안하면 당연히 통과 안되고, 다시 입력하면 자, 이제 이름 입력하라고 나오죠. 저는 여기다가 한글 입력 잘 안돼요. 한글 입력이 안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PAUL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폴이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보이죠? 1번 회원이 생성되었습니다 하면서 폴님 회원 가입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이거 했을 때 자, 나오죠?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뭐가 된 거예요? 회원 가입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된 겁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예요? 회원 가입 기능 구현이라 쓰겠습니다. 됐습니다.